요새 난리더라고요.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늘어나고. 그러면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면 사람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죠. 늘어납니다. 이게 전세 금액이 줄어든 만큼 월세로 환산할 때 요즘 시세대로 하냐? 참 그게 쉽지 않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세 받을 때 이렇게 냈던 대출 금리를 알기 때문에 그 금리 수준으로 맞추고 싶어 하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에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해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또 일부를 전세금 보증금으로 마련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내는 대출 이자가 다르단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3% 4% 이럴 수 있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하기 위해서 내는 대출은요, 대출금리가 4% 5% 6%일 수 있다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뭔가 이득 보려고 하는 행동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가면 거래가 좀 원만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다들 빡빡하고 다들 빚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서로 누가 빚 부담을 덜 느끼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은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현상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무리하게 연끌해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대개 아마 힘든 궁지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세금 반환 시기가 되었는데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 7억짜리 전세가 4억으로 내려갔다라고 치면 3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아니라 5채다. 그 5채 중에서 한 3채가 전세금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면요, 전셋집마다 2억씩 3억씩 배타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요, 세 채만 해도 2억의 차이만 나도 세 채 하면 6억이고 3억씩 차이가 나는데 세 채다라고 하면 9억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6억이나 9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세 현상을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 들어갈 것이고, 경매 처분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난감한 힘겨운 상황을 겪겠죠. 지금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왜 들리겠습니까? 역전세로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 걸어서 경매 처분하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상환을 못해서 경매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는 거. 그리고 확실한 건 뭐든지 가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욕심 안 부리고 가져가야, 그래야 나중에 역전세가 되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든 아니면 세입자가 월세를 찾아다니든 집주인이 이 세입자를 구하든 뭐든 다 아마 매끄럽게 아마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힘겹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 입장도 배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풀어가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게 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압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역전세 때문에,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원하는 시기 때 이사가 가는 게 허락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여러 가지의 분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거는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전 정부든 간에 전세자금 대출을 무리하게 해줬던 게 아마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금 올려서 집값 끌어올리고 그걸로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소비 진작이나 내수를 활성화시켰던 그런 정책들이 아마 와르르 이번에 이재명 정부 이 시기 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5년 동안 되게 부동산 시장은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감당 못할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 같고,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활도 같이 추락할까 우려되는 거죠. 연끌한 200만 명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표현은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버는 돈은 뻔한데 그 돈 중에 대부분을 은행에 다 빨리고 나면요,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하다못해 냉동식품 한두 개라도 있어야지 가족들이 끄집어내서 먹고 생활할 수 있는데 안 되면요, 밥 굶어야 되는 거고, 먹을 거리가 떨어지고 애들은 징징대고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미치는 겁니다.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그러다가 이제 살자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에서 폼 잡고 여유 부리며 살다가 갑자기 반지하로 옮기고 그 반지하로 옮긴 곳에서도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세금 체납되고 카드론 대출도 쓰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나오지도 않고 사안 압박 전화 오고 독촉 전화 오고 이러면은 미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내는 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 더 좋은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고 도전을 하는데, 그게 화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면 우리는요 순식간에 삶의 의지가 다 날아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되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예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꽤나 녹록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압박하고 부담 지우고 계속 쪼아댄다고 내가 이득을 보고 내 자산이 마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나쁜 심보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언제 어느 때 돌풀이에 걸려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행동이 개차반이면 주변에서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저 사람은 찍어 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찍어 누를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좀 따져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 욕심 먼저 챙기려고 하고 내가 나대고 설치고 까부러대면 언제 어느 때든 그건 되돌려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궁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움직이고 좀 더 엄중하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잘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처하고 대응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나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월세든 전세든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발품 많이 팔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아끼고 절약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